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TF에서 대외 클라우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남평화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델, 네이버 등 클라우드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은 구글의 프로페셔널 클라우드 아키텍트 자격증이었습니다. 문제의 길이와 객관식의 답변도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프로 자격증답게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의 약 30%를 차지하는 케이스 스터디의 지문은 A4 용지 2장 반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다행히 이 지문은 GCP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GCP 프로페셔널 클라우드 아키텍트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은 꼭 숙지하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개인 역량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해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클라우드에 대해 셀프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타임 리밋도 있고 특히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갔는데 회사 사업 수주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격증은 MS 자격증과 NCP 자격증인데요. 2020년에는 MS 애저와의 파트너십 취득을 위한 자격증을, 2021년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파트너십 취득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당사 클라우드 사업의 필요 자격 조건에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의 역량 확보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 확보까지 가져올 수 있어 의미가 있는 노력이 된 것 같습니다. 각 CSP별로 정말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애저 펀더멘털 등 기초 자격증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본 지식을 다루는 내용이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 CSP별로 사용하는 용어가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1위로서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AWS는 동영상 강의, 백서,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교육 지원하고 있어 학습하는 데 수월하게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공급자인 애저는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호환이 용이하고 오픈소스 지원이 특화되어 있으며 GCP는 쿠버네티스, 머신러닝, 데브옵스 등 원천 기술력에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성이 자격증 시험 범위에도 특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각 CSP의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개발자,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솔루션 아키텍처 등 취득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고 필요한 부분을 커리큘럼으로 잘 짜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시험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모든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각 자격증별로 넓고 얇게 공부해야 되는 것, 얕고 깊게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의 시험 범위를 우선 확인하고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와 샘플 문제 등은 대부분 다 보고 시험을 치렀고 제공되는 백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잘 검색해 보시면 강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도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였고 한 달 정도만 리밋으로 무료로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시험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 빠르게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계정을 삭제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각 CSP마다 정책과 기간 등은 다르지만 클라우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 제공됩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실습이 필요한 경우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실제 실습하면서 학습해 나갔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격증 시험에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본 자격증인 AWS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 취득할 때 이야기인데요. 취득했던 자격증 중 난이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때 첫 시험이니만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AWS에서 해당 자격증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강의를 2번씩 듣고 따로 문서로 만들어 정리도 하였고 해당 강의에서 나온 부분들은 화이트 페이퍼를 출력하여 숙지하고 더 필요한 정보는 필기로 보강하며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여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이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엉엉 울었습니다. 불합격 결과를 가지고 사무실로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귀하던 길이 생각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다행히 그 이유는 모두 한 번에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풀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은 꼭 풀어보시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합격 후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고 재미없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저는 이때마다 합격 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나 확인할 수도 있고 시험에 나올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참고하여 나만의 서머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나 기술 블로그에 많은 시험 예상 문제 혹은 기출 문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문제 해설 강의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고요. 이때 여러 블로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의 답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참고하시되 답은 본인 직접 고민하시고 학습해야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언어 선택은 AWS와 애저의 경우 한글로 시험을 신청해도 문항을 영어로 중간중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중에 계속 한글에서 영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글로 된 번역이 완벽하게 와닿지 않고 용어적으로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시험 규정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 한글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AWS의 경우 영어권이 아닌 국가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 시간을 30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시험 등록 전 미리 이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격증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험 등록하기입니다. 이 시험 등록하기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8할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 등록하기 전에 할까 말까, 이때까지 시험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시험을 등록하지 않고 공부부터 먼저 한다면 공부량은 양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무의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어차피 넉넉하게 시험을 등록해도 시험 일주일 전에는 고생하실 거니까 미리 등록하시고 타임라인을 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의 고객을 만나는 입장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적절하게 오퍼링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상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CSP에 대해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각 CSP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요. 덕분에 이 각각의 CSP에 대해 브로드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과 미팅 시 다양한 오퍼링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해 나가신다면 각자가 맡은 업무 혹은 관심 있는 영역에서 높은 시너지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격증을 따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업무에도 적용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통해 클라우드를 학습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 대부분이 업무를 하시거나 학업을 병행하여 공부하실 텐데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